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SK 최태원 회장 난리가 났으며 하다하다 그의 여동생까지 등장. 최태원의 동거녀 터졌으며 최태원 자녀들이 빡친 이유, 이번 소식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세기의 이연 판결 핵심이 무엇입니까? 재계에서도 사실상 SK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 과정에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SK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정설이지요. 또한 그동안 노소영 관장이 바람기 많은 이 최태원 회장 얼마나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까? 바람을 피울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자료 4조 원이나 되는 본인의 재산에서 위자료 제대로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제가 최태원과 고소영 관련 방송을 하느냐, 무조건 저는 노소영 관장이 반드시 재판에서 이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방송을 합니다. 매일매일 알면 알수록 최태원과 그 일가의 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치욕스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별공. 자, 썸머리부터 보시겠습니다. 미술관 SK 빌딩 퇴고 10억 배상하라. 노소영 측 해도 너무해. 자, 워커힐 미술관 노소영 관장이 승계한 것 아니야. 최태원 여동생 정면 반박. 야, 저 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입니까?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유물로 남겨놓은, 또 유물로 노소영 관장에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연 소송을 밟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관리하는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입니다. 재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6 단독은 얼마 전 SK 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의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 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 남용 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선고 직후 아트센터 나비 측 이상훈 변호사는 25년 전에 최태원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렇게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이혼 소송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 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린 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가 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소영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고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SK이노베이션의 요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측의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고를 요구한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 빌딩 4층입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이자 최태원 회장의 모친인 고 박계희 여사가 자신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개관해 운영해 오던 워커힐 미술관이 모태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시어머니로부터 워커힐 미술관장 자리를 물려받고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개관했습니다. 참 해도 너무하죠. 이게 이제 얼마 전 25일인가 26일 날 소식이죠. 자, 이 최태원의 이 동생이 더 과간입니다. 워커힐 미술관 노소영 관장이 승계한 것 아니야. 최태원 여동생 정면 반박. 최기원 우란 문화재단 이사장.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미술관 물려준다 한 적 없어. 노소영 관장 승계 주장 반박. 막장으로 가고 있죠. 막장. 최기현 우란 문화재단 이사장이 모친 고 박계희 여사가 설립한 워커힐 미술관은 사실상 우란 문화재단이 승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원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으로 SK주 2대 주주 6.58% 2대 주주입니다.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워커 미술관을 계승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현 우란문화재단 이사장은 매일경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가 생전 그 누구에게도 미술관을 물려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2014년 어머니 뜻을 기리기 위해 우란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란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박계희 여사의 뜻을 이어받아 201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재단은 옛 워커힐 미술관 소장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재단 건물은 전시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란은 박계희 여사의 호입니다.
이 같은 최 이사장의 주장은 아트센터 나비는 박해희 여사가 설립해 운영했던 워커힐 미술관을 승계해 SK그룹 기업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연 소송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상속받은 예술품의 유지, 관리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박해희 여사는 1984년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 워커힐 미술관을 설립했습니다. 1992년에는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1997년 박 여사 작고 후 장남 최태원 회장이 예술품을 상속받아 미술관 대표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미 미술관으로 등록된 워커힐 미술관을 활용해 디지털 미술관을 운영하자는 취지와 함께 1999년에 대표를 노소영 관장으로 변경했습니다. 2001년에는 아트센터 나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미술계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는 행정 편의상 미술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워커힐 미술관 명의를 활용했을 뿐 워커힐 미술관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워커힐 미술관과 아트센터 나비는 소장 예술품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술계에 따르면 과거 워커힐 미술관 소장품들은 2014년 우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막대한 재산 분할이 걸려 있어 양측이 워커힐 미술관을 승계했다고 주장해야 유리한 것은 알겠지만 선대의 정신이 깃든 미술관이 이혼 소송 전략에 활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제 여동생까지 활용해 고소영 관장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남의 일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더티하게 자 지금 최태원의 동거녀가 터진 소식과 또한 최태원의 자녀들의 빡친 이유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는 왜곡이라는 김희영. 그동안 잘 몰랐던 5가지. 첫째, 최태원의 동거녀 김희영이 최초 인터뷰 내용이 여성조선 7월호에 실렸다. 본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의 시선을 잘 알고 있다. 언젠가는 궁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둘째, 6월 26일 김희영의 최초 인터뷰가 일파만파 확산되었고 노소영이 김희영에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기일이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터라 그동안의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특히 오해라는 단어에 대중들이 분노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그런데 6월 28일 김희영이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포도뮤지엄 여성조선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김희영은 여성조선 기자에게 전시 설명만 제공하였고 헤드라인이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오해와 비난 등의 단어는 김희영의 말이 아닌 직원이 인터뷰를 거절하고자 대답한 거라며 주장했다. 넷째, 포도뮤지엄 관계자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각종 가짜뉴스와 허위 음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 했다. 다섯째, 현재 포도뮤지엄 부동산은 2심에서 분할 대상 부부 공동재산으로 법원이 판단하였다. 노소영의 위자료 소송에 승소를 기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 인터뷰는 자, 여기 이게 지금 셔츠라 짧게 나오는데 이 인터뷰가 뭐냐면요. 핵심이 이 최태원의 동거녀 이 김희영 씨가 여성조선에 인터뷰를 했는데 마치나 포도뮤지엄에서 뭐 포도뮤지엄이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이후에 김희영 인터뷰가 나온 이후에 포도뮤지엄에 대한 강력한 막 여론몰이 막 그 댓글들 쏟아지니까 포도뮤지엄이 화가 나가지고 김희영을 박살을 낸 소식이지요. 자, 자녀들의 소식도 보겠습니다.
최태원과 김희영의 빡친 3남매, 아빠를 배신한 이유 4가지, 자녀들의 탄원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네요. 첫째, 2009년 엄마 노소영이 최태원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유방암에 걸린 상태였다. 이후 2010년 김희영은 최태원의 혼외자를 출산했고 2011년에는 최태원이 일방적 가출을 했으며 노소영과 별거를 시작한다. 둘째, 2014년 최태원은 종교적 신념 사유로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시기에 최태원은 횡령 혐의로 수감되어 있었고 노소영이 옷바라지를 위해 면회를 자주 갔으나 면회 신청은 수차례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셋째, 2022년 노소영은 1심에서 600억대 재산분할 판결 후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며 차녀 최민정에게 하소연한다. 그러나 해군장교 출신 둘째 딸은 엄마에게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며 조감지처를 벌이고 혼외자까지 낳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넷째, 2023년 노소영의 세 자녀는 최태원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한다 라는 내용이 담겼고 재판부가 직접 인용하며 노소영은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최태원 노소영 소송에 분노하는 최태원과 김희영의 빡친 3남매, 아빠를 배신한 이유 4가지, 자녀들의 탄원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네요. 첫째, 2009년 엄마 노소영이 최태원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유방암에 걸린 상태였다. 이후 2010년 김희영은 최태원의 혼외자를 출산했고 2011년에는 최태원이 일방적 가출을 했으며 노소영과 별거를 시작한다. 둘째, 2014년 최태원은 종교적 신념 사유로 김희영이 낳은 혼외자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시기에 최태원은 횡령 혐의로 수감되어 있었고 노소영이 옷바라지를 위해 면회를 자주 갔으나 면회 신청은 수차례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셋째, 2022년 노소영은 1심에서 600억대 재산분할 판결 후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며 차녀 최민정에게 하소연한다. 그러나 해군장교 출신 둘째 딸은 엄마에게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며 조감지처를 벌이고 혼외자까지 낳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넷째, 2023년 노소영의 세 자녀는 최태원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한다 라는 내용이 담겼고 재판부가 직접 인용하며 노소영은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최태원 노소영 소송에 분노하는 최태원과 김 오죽했으면 최태원의 자녀들이 저렇게 이 한마디 법원에다가 처벌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